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홍콩에서 교환학생으로 파견 생활 중인 유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저도 교환학생 파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먼저 교환 생활을 겪어보신 분들의 영상들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교환을 준비하고 지원했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크게 이 영상은 3가지 파트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는 교환 선발 전 지원 준비 단계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교환학생 선발이 시작됐을 때의 지원 과정,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파견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교환학생 지원 전 준비 단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학 성적을 취득하는 겁니다. 저는 토플과 IELTS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IELTS를 선택을 했고요. 오버롤 6.0이라는 성적으로 교환학생을 최종 합격했습니다. IELTS 같은 경우에는 토플과 마찬가지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을 모두 보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토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IELTS는 영국식 영어를 주로 다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피킹 테스트의 경우 원어민과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페이퍼 시험으로도 응시를 할 수 있어서 영어 지문을 컴퓨터로 읽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시험이에요. IELTS와 관련해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총 3가지 파트의 영상으로 구분해서 올려놓은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링크를 첨부를 할 테니까 IELTS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버롤 6.0을 받아서 최종 합격을 했지만 지원 가능한 학교나 지원 가능한 국가의 선택폭을 더 넓히고 싶으시다면 최소 6.0에서 6.5 그 이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전 준비 단계 두 번째로는 학점 관리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선발 시 직전 학기 평점과 전체 학기 평균 성적을 동시에 보고요. 두 개 다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재수강 성적은 반영되지 않으니 재수강이 반영되지 않은 성적이 어떤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최종 평가 과정에서 어학 성적과 학점이 동일한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학 성적만큼 학점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정말로 교내 교환학생 선발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봄학기 파견 학생은 1년 전 여름방학에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가을학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여름방학 전까지는 어학 성적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발 과정은 어학 성적 40%, 학점 40%, 마지막으로 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 평가 20%로 구성이 되고요. 제가 다니는 중앙대의 경우에는 면접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교환학생 선발을 지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파견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1지망부터 4지망까지를 정해야 합니다. 파견교의 경우에는 언어권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크게 영어권, 중어권, 일어권, 노어권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언어권 중 하나의 언어권으로만 총 4가지 학교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파견교를 선정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교환학생 파견 동안 전공 과목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가장 컸기 때문에 제 전공인 국제물류학을 수강 가능한지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 요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가 잘 통하는 나라인지,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는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세 번째 조건으로는 인종차별이나 치안 이러한 요소들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국가인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교환학생이다 보니까 가서 운전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는 나라인가 또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들을 바탕으로 저는 1순위 홍콩, 2순위 네덜란드, 3순위 오스트리아, 4순위 리투아니아 라는 나라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였고 지금 최종 홍콩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제 파견교를 다 정했다면은 지원 서류 작성을 위해서 상대교에서 수강 가능한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저는 주로 상대교에서 제공하는 팩트시트나 아니면 상대교 홈페이지 또는 상대교 국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이 수강 과목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수강 과목을 알고 싶으실 때는 제가 참고한 사이트들부터 먼저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수강 과목을 찾아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대교의 학기 시스템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학기가 1학기잖아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는 9월달을 우리나라 1학기처럼 첫 번째 학기로 생각을 합니다. 저를 예시로 들자면은 저는 한국 기준으로는 23-1학기를 다니고 있는 거지만은 이 홍콩의 대학 기준으로는 세컨드 세메스터를 수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 리스트를 찾아보실 때도 이런 개설 학기와 관련돼서 조심해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은 본인의 전공 과목 말고도 자유선택 과목이나 교양 과목 같은 기타 과목들도 많이 찾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막상 교환학생을 파견됐을 때 생각보다 전공 수업을 수강 신청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상대교에 파견됐을 때만 들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과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전공 과목 이외에 여러 교양 과목들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학 성적과 학점, 서류 전형까지 다 준비를 해서 제출하신 다음에 최종 선발이 되셨다면 파견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견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교환학생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때 노미네이션,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그 외의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걸 꼭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본교 국제처에서 노미네이션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일을 받고 났을 때 그때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CV, Curriculum Vitae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의 이력서 같은 것을 써서 제출해야 됐고요. 그리고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영문 잔액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문 성적 증명서도 제출을 해야 됐어요. 영문 성적 증명서를 뽑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성적 산출 방식도 꼭 기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비자 신청을 대학교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랑 비자 사진을 준비해서 어플리케이션에 같이 접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권 사본도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잘 마무리하고 나시면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상대교에서 입학 허가서라는 거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수령하고 나시면은 이제 여러분의 교환학생 파견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 과정으로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이라는 거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 프로그램인데요. 유럽과 미주 또한 그 이외의 기타 국가로 파견되는 학생들에게는 총 700만 원의 장학금을 그리고 저처럼 아시아권의 학교로 파견되는 학생들에게는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가장 큰 규모의 교환학생 관련 장학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 28기로 선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팁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원한 28기 장학생의 경우에는 총 30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이때 이공계열 60%, 상경계열 30%,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계열 10%로 300명을 선발합니다. 저는 국제물류학과이기 때문에 상경계열로 지원을 했어요. 이때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AI 면접 전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7기와 비교했을 때 28기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거는 2차 서류 전형을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을 잘 통과해야지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소서는 총 4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28기의 문항을 예시로 들려드리자면 첫 번째 문항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를 골라 본인을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라는 문항이었고요.
총 500자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해외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와 파견 중 교환학생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본인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해외 교환학생 과정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기재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항부터 네 번째 문항까지 총 3문항은 700자를 작성해야 되는 문항이었고요. 저도 자소서를 작성할 때 이전 기수 합격자분들의 합격 노하우를 많이 참고했는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점들이 1번부터 4번 문항까지를 뭔가 하나의 주제를 딱 확실하게 정해서 그 흐름에 맞게 통일성 있게 작성을 하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미래에셋의 기업 신념을 맞춰서 거기에 좀 적합하게 작성을 하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팁으로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팁들에 맞춰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작성했던 자소서 경험을 예시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 자소서의 테마를 기존의 한정적인 제 가치관이나 신념을 탈피하기 위해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를 가장 핵심 테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항에 이 테마가 잘 녹아들 수 있게 작성을 했는데요. 우선 3가지 키워드로 저를 소개해야 되는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탈피라는 키워드와 경험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환위리라는 사자성어를 예시를 들면서 제 자기소개를 진행했어요. 여러 명절을 읽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교양 강의를 들었던 경험, 이를 통해서 사고의 다양성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과 그리고 제가 제 전공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근거로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를 바탕으로 제가 진로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근거로 들면서 제가 위기에 더 강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교환학생 파견 계기와 교환학생에 파견됐을 때 어떤 생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역시 제 자소서 메인 테마인 한정적인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했던 근거들과는 다르게 또 새로운 예시를 들으면서 제 자소서에 논리를 좀 더 부여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결심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좀 더 다양한 전공 과목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류학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아쉬움과 이 아쉬움이 제가 교환학생을 파견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처럼 제가 왜 꼭 교환학생이라는 걸 가야 하는지, 이 한국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은 무엇일까, 그런 거를 좀 더 어필을 하면서 자소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교환학생 생활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했던 전공과 관련된 부족함, 갈증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부 관련 계획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진 영상 제작이라는 취미를 여러 사람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생활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학생 파견 계기와 파견 생활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포인트들도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차별성, 나만의 특이함, 이런 건 뭘까, 그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작성을 한 게 이 세 번째 문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 이런 걸 위주로 썼다면, 전 이 세 번째 문항에서는 저만이 가진 성장 과정이랑 제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 해외 교환 장학생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내일의 꿈을 미루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라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의 슬로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교환학생이라는 제 꿈을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하거나 미루고 싶지 않아서 이 해외 교환 장학생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장
핵심 포인트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제가 왜 장학생에 선발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 진로 계획과 제 가치관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이 진로 계획을 언급할 때는 제가 단순히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미래에셋의 기업 이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해외 교환학생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작성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했던 그 자소서의 메인 테마 있죠? 그거를 딱 직접적으로 바로 목표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홍콩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화장품 유통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코스메틱 리테일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가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분석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학교에서 들을 전공 수업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었고요. 또 다른 계획으로는 홍콩이라는 나라가 야시장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홍콩의 야시장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파견 가실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학교에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을 해주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 자소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1차 선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AI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총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내가 오고 총 7문항을 물어봤습니다.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출제되었는지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점이 너무 아쉽지만은 그래도 AI 면접을 본 후기 그리고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면접을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환학생 면접 경험이 없는 저에게도 무난하게 볼 수 있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교에서 교환학생 면접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 AI 면접을 준비하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저희 학교처럼 교환학생 면접을 따로 보지 않아서 이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에 보면은 다른 학교들의 교환학생 면접 문항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을 좀 추려서 한 10문항 정도를 예상 답안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다시 영상의 본 주제로 넘어가서 교환학생 파견 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입학 허가서를 수령하시고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을 지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파견 기간 동안 본인께서 생활하실 기숙사나 집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파견되는 이 홍콩 학교의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가 100%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집을 알아볼 필요 없이 기숙사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숙소를 다 정하고 난 다음에는 파견교에서 들을 수강 과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자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실 거예요. 만약에 본인께서 비자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비자 신청 과정, 비자 수령 과정까지도 다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본교, 그리고 파견교 국제처 모두 비자가 발급되고 난 다음에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을 추천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비행기 값이 상당히 많이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크게 일정에 변화가 없고 일정이 조금 어느 정도 픽스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항공권은 조금 일찍 예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공권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까지 가입을 다 하시고 나면은 이제 서류적인 절차는 다 끝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국하기 전에 짐들을 챙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8인치 캐리어와 24인치 캐리어가 가득 차게, 그리고 게다가 백팩 하나 더해서 짐을 가지고 왔는데 챙겨야 하실 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라고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저는
저는 어떤 물건들을 챙겨왔는지 그걸 작성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가셔서 다운 받으시면은 보다 수월하게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했던 전 과정, A부터 G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드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물어보실 게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